안녕하세요. 월 투자금 400만원의 팩배 금액인 4억 원이 될 때까지 적립하는 해리입니다. 여러분, 먼저 종이와 펜을 준비해주세요. 종이와 펜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을 해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이와 펜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매수와 매도 계획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생각이 안 나신다거나 못 쓰시겠거나 허둥지둥 갈피를 못 잡으시겠다면 이 영상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매수, 매도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신규 유입되시는 분들도 앞으로 꾸준히 물어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전 영상을 잘 찾아보시지 않으시니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겠죠. 매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신 분도 계셨고요.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셨고, 그냥 무지성 매수를 하는 건가?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고요.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도 계셨고요. 역시 평단 밑에서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셔서 여러 상황별 디테일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가격까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매수에 관한 이런저런 깊은 고민이 묻어나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추격 매수에 관한 질문, 기회를 놓칠까봐 아쉬운 마음, 포모 등등에 관한 생각이 담긴 댓글들도 있었고요. 구독자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매수 생각을 정확히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막막해서 불안하고 잠도 못 잤지만 답을 찾기 위해 자면서까지 고민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면서도 뇌는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잠을 자다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눈이 번쩍 떠져서 급하게 메모를 하고 다시 잔 적도 있습니다. 막막하고 어둡고 답답했던 그 길에서 제가 했던 것은 톡서와 백테스트와 고민과 생각, 블로그 기록, 실천력입니다. 그렇게 투자에 대한 윤곽을 대가들에게 배우고 확인하고 실험해보고 연구해보며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 지금은 주식 100%로 운영을 하고 있어도 밤에 잠을 잘 자고 가끔은 바빠서 주식 계좌를 보지 못하더라도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튜브를 시작한 동기도 투자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과 얘기 나누고 생각 나누고 제가 가진 생각과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로 의견 공유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구독자분들끼리 대화를 하시면서 답을 찾아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벌 수 있는 돈은 매년 찍어내는 달러의 아주 작은 소수점 단위만 가져가도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널려 있으니 가져올 방법만 잘 궁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돈을 빼앗아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발행되는 돈 중에서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또한 가끔은 저에게 아주 좋은 공부거리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50만원 세액공제와 관련한 것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갔다면 그냥 지나갔을 부분이지만 생각을 해보니 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좋다고 하니 남들 하니까 에 관한 말은 제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정확히 생각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기 싫었습니다. 25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정말 이득인가? 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득이라면 얼마나 이득인지? 몇 년 안에 매도를 할 예정인 나에게 필요한 채도인지? 직접 알아보고 공부해봐야 합니다. 만약 공부를 해서 25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면 실천해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무 선택 없이 보유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0만원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튜버들이 아무리 많은 자료를 올려놨어도 저에게 필요한 자료인지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MBTI가 모두 다르듯이 돈도 모두 다릅니다. 모두가 투자하는 금액이 다르고 투자하는 상황이 다르고 매수, 매도를 할 시기, 매수, 매도 금액, 이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유튜버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정보가 나의 상황에 꼭 맞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무가치, 무의미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투자에 대한 태도와 돈에 대한 태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모든 댓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과 이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매수, 매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매수와 매도 계획을 처음엔 잘 잡지 못했습니다. 단기일수록 더욱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는 꽤나 계획을 잘 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남겨놨습니다. 제가 15번 정도 적극적으로 읽고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녹음 기록입니다. 매일 출퇴근길 하루 2시간 정도를 제 목소리로 직접 녹음하여 듣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어서 잊지 않으려고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듣는 중입니다. 바로 김승호님의 돈의 속성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중 일부 문장을 인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권위에 항상 의심을 품으셔야 합니다. 권위나 유명세가 있어서 쉽게 믿어버린다면 안됩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서 유튜버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의심하시면서 능동적인 태도로 정보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책의 저자는 저자 스스로 거만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말이 사실입니다. 제가 저 책을 통해 받아들인 가치는 자신의 돈 앞에서 모든 정보가 평등해져야 하고 제 돈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져야 합니다. 모든 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하고 모든 정보에 눈이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0% 믿고 투자하다가 그 사람이 돌연 사라져버리면 결국 그 후의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됩니다. 유튜브에 있는 무슨 매매법들은 전부 직접 깊게 공부하시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말한 가격에 매수를 했더라도 미래에 그들이 사라져서 매도를 똑같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돈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지키듯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돈에 대하여 사명감을 갖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당연히 투자대가의 말을 먼저 듣고 배워야 합니다. 투자의 삶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선생님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말까지 듣는 것은 좋습니다. 돈의 속성에서는 벤저민 그레이엄, 하워드 막스, 앙드레 코스톨라니를 언급해 주었죠. 투자의 대가가 직접 쓴 책이 눈앞에 있는데 대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우선순위 1순위가 아닐까요? 다른 전문가, 유튜브 투자자의 말, 매매법에 귀를 기울이시는 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 책을 읽는 게 훨씬 좋으나 책을 읽으실 여건이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투자의 대가인 앙드레 코스톨라니에게 배운 매수와 매도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책의 내용을 먼저 전달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코스톨라니 달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를 읽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정한 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핵심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쓰여있는 글이 정확히 현재 시점에 딱 들어맞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잘 설명되어 있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용어를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소심파 투자자는 고수, 부하내동파는 뇌동매매하는 주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녀라는 반소심파 투자자, 반부하내동파 투자자를 말합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입장한 상승어 3국면부터 보겠습니다. A3 가장 국면에서는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폭증하고 부하내동파가 참여합니다. 대규모의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모임에서 주식이 화제거리입니다. 소심파는 이때 조용히 매도합니다. 그 후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한 연준이 금리 인상이 여러 차례 진행합니다. 비일 조정 국면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매도로 주식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투자자들은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싸졌다고 생각한 부하내동파들은 죽죽을 합니다. 이때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들은 소심파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주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B는 동행 국면입니다. B에서는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부하내동 투자자들은 있는 현금을 끌어와서 평단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금이 마르게 됩니다. B 국면에서는 소심파 투자자는 조용히 관망합니다. B3 과장 국면에서는 주가가 폭락하고 거래량이 폭증합니다. 대중이 공포에 쌓이고 비관주의가 팽배합니다. 거래량이 폭증합니다. 왜냐하면 부하내동파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소심파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닥 저점에서 연준은 유동성 증가 계획을 발표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현재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바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증가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 A일 조정 국면에서 이미 모든 손절 매도, 본전 매도를 끝마친 부하내동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납니다. 그 물량을 매수하는 사람은 소심파 투자자입니다. A 동행 국면에서 주가는 조금씩 상승합니다. 좋은 뉴스의 상승, 나쁜 뉴스의 하락합니다. 소심파 투자자는 매수를 하거나 관망합니다. 호녀라는 상승이 국면에서 매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은 소심파 투자자이고 반은 부하내동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이미 투자해본 경험이 있으며 시세 상승을 알아차릴 수 있는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어 적시에 주식을 매수하고 올라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매수는 주가를 계속 상승시킵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끝마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보면 대부분의 주식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를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라고 합니다. 투자자를 달걀로 나타내지 않고 간단하게 선상에 나타내봤습니다. 노란색 영역이 하나의 사이클이고 파란색 영역이 새로운 사이클로 표현했습니다. 부하내동파 투자자는 상승 3국면 매수, 최고점 매수, 하락 1국면 매수, 하락 2국면에서 손절 매도를 합니다. 이때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도 역시 다른 부하내동파 투자자입니다. 그들끼리 물량을 주고받으면서 하락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하내동파 투자자도 결국 하락 3국면 손절 매도를 합니다. 하락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존버를 결심한 부하내동파 투자자는 상승 1국면이 오면 본전 매도를 합니다. 상승 2국면에는 주식시장을 떠나고 없습니다. 반대로 소신파 투자자는 상승 3국면에 매도를 하고 최고점에 매도를 하고 하락 1국면까지 매도합니다. 그 후 하락 2국면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하락을 충분히 지켜봅니다. 하락 3국면이 오면 소신파 투자자들은 매수를 시작합니다. 최저점에서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상승 1국면까지 매수를 합니다. 상승 2국면이 오면 주식을 보유하고 상승을 충분히 지켜봅니다. 이때 눈치 빠른 호녀라가 주식시장에 등장합니다. 이들이 매수를 하여 더욱 상승을 일으킵니다. 호녀라들끼리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는 상승합니다. 자전거래입니다. 저의 경우는 상승 3국면, 최고점, 하락 1국면, 하락 2국면, 하락 3국면, 최저점, 상승 1국면까지 매수를 하였습니다. 책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상승 2국면이 진행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 인하가 없기 때문에 상승 1국면으로 봐야 하는가? 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상승 2국면에 들어섰다면 매수를 그만둬야 하나 싶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점을 진지하게 올해 5월쯤 TQ 주가가 30달러가 넘어갈 때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상황은 개인적으로 상승 2국면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얼마 전 8월, 9월, 10월 조정을 맞이할 때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차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대입해본 코스톨라니 달걀의 국면들입니다. 보라색 영역의 검정 글씨로 상승 3국면, 하락 1국면, 하락 2국면, 하락 3국면, 상승 1국면, 상승 2국면을 표현했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은 거래량입니다. 상승 3국면, 하락 1국면에서 거래량이 폭증하였고 하락 3국면에서 거래량이 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 1국면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상승 1국면인가 상승 2국면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봅시다. 만약에 현재 상승 1국면이라면 조정의 바닥에서 지난 상승 1국면과 같이 거래량이 급증했어야 했는데 전보다 조금 증가한 모습은 보였지만 급증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승 1국면의 길이를 넓게 봤을 때 마지막 위치는 지난 10월 조정에서의 바닥 부근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TQ 가격으로는 30에서 32달러 부근입니다. 상승 1국면을 좁은 범위로 본다면 28달러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면은 정확히 딱 선 그어서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조정에서의 바닥 부근이 상승 1국면의 마무리와 상승 2국면의 시작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승 2국면이 얼마나 진행될지 몇 개월일지 몇 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상승이 몇 개월 만에 끝날 수 있고 몇 년 동안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질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부하내동파는 대부분 이미 시장에서 사라져서 없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신파 투자자와 호녀라입니다. 지금 상승 2국면이라면 호녀라들이 매수, 매도를 번갈아서 그들끼리 자전거래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에 웃고 나쁜 소식에 울고 하는 그런 구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첫 번째 조정에서도 투자자의 행동과 심리가 그러하였고요. 현재도 그러한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녀라들이 매수하여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고 매도하고 또 다른 호녀라가 그 물량을 다시 매수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 일일비하게 되는 겁니다. 소신파 투자자들은 조용히 관망하거나 매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소신파 투자자인지 호녀라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는 주린이로 상승 3 국면에서 들어와서 지난 구간에서 모두 매수만 진행하였고 현재 TQQQ 평가 금액이 4억 원이 될 때까지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4억 원이 달성되는 시점이 상승 2 국면의 한복판일지 끝부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승 3 국면이 오게 된다면 분할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계획한 8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획이 수정될 수 있는 미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시즌 1의 투자 시계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 초반에 매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월 350만원에서 450만원 사이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는 아닙니다. 투자자의 심리와 거래량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주관적이네요. 어떤 지표를 본다면 거래량, 볼린저 밴드, RSI, MACD, 스토캐스틱 슬로우, 공탐지수 등등 여러가지 보조지표를 참고하기는 합니다. 제 매수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월급 날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수, 10일 매수, 25일 매수 100 테스트한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저의 매수 목표는 평가 금액 4억 원이 될 때까지 매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매일 정액 분할 매수하는 가상의 저를 이기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감정에 휘둘려 매수를 하는 것보다 매일 정액 분할 매수를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면 강세장에서는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일괄 매수 결과가 좋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코스톨란이 달걀의 하락이 국면에서 진입을 하시면 안됩니다. 당연히 코스톨란이 달걀의 상승 3 국면에서 매수를 진행하셔도 안되겠고요. 따라서 제가 현재 상승 2 국면인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저의 매수하는 모습이 일괄 매수의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오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지요. 코스톨란이 달걀, 강세장, 하락장, 일괄 매수, 분할 매수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섞여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선 질문과 같습니다. 하락장에서 원칙적 분할 매수, 예외적으로 일괄 매수입니다. 하지만 내 원칙과 예외가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이도저도 안 되겠으면 하락장에서 매일 정액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매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곤란하다는 것을 깨닫네요. 얼마 전 급등으로 인해 포무가 와서 관망을 할지 고민에 대한 답은 월급으로 투자하신다면 다음 달에 또 사면 되니까 우선 떨어져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고민 역시 지금의 상승이 국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셔야 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왼쪽 영상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왜 매수했는지 가운데 영상에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왜 억눌려 있던 매수세가 폭발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건 오른쪽 영상입니다. 이쯤 되면 나머지 질문들도 해결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지성 매수도 아닙니다. 평단가보다 높은 가격에서도 매수합니다. 추격 매수가 아니라 추가 매수입니다. 월급이 들어와서 4억 원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하는 과정이 추격 매수로 보일 뿐인 겁니다. 관점의 차이겠네요. 왜냐하면 영상 맨 처음 질문 드렸던 거 생각나시나요? 자신의 매수와 매도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즉시 5분에서 10분 동안 저에게 충분한 근거로 설명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매수를 하시기 전에 이미 매도 계획까지 세우신 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중간에 한 번쯤 매수를 잘못했다면 상승장의 시간으로 리스크를 녹여내면 됩니다. 제가 아무리 몇 달러에 사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매수 계획, 매도 계획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남들에게 묻고 의존하는 투자 태도, 돈의 태도를 지니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계획표대가 없이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종이에 펜으로 자신의 매수 계획과 매도 계획을 작성해주세요. 돈마다 사용처가 다르고 시간이 다릅니다.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역시 실천하는 사람은 1% 정도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종이 펜이 없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라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획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첫 계획은 그대로 진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십시오. 디테일하게 말입니다. 저는 월 투자금의 팩배 금액인 평가 금액 4억 원이 될 때까지 매수하는 겁니다. 중간에 주가가 떨어져서 평가 금액이 줄어들면 제가 일해서 노동으로 받는 월급의 가치가 더 늘어나서 좋고,
주가가 올라서 평가 금액이 오르면 자본이 자리를 주고 있어서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제가 목표로 한 4억 원은 저와 제 돈이 함께 오르락내리락 밀고 당기게 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평단을 기준으로 잡으신다면 평단 위에서는 선뜻 매수 버튼이 누르기가 어렵습니다. 수익률과 수익금을 기준으로 잡으신다면 역시 높은 수익률과 수익금 상태에서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형성하시는 분들은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을 형성하면서 든든한 지원군인 돈을 만들어 나가는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유지하고, 돈을 소비하는 것은 각기 다른 능력입니다. 줄여서 벌모유사라고 스스로 두 문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현재 저의 투자의 형태는 돈을 벌고 모으고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상승 3 국면이 올 때까지 상승 2 국면입니다. 상승장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